안녕하세요. 재주 있는 사람들의 주제 토크 39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단란하게 되게 좋은데. 발랄하다. 다르다. 저거랑 그러니까. 세타운이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39 플러스의 진행을 맡은 파인입니다. 네, 뭐 없네? 수식어가 없네 오늘. 네, 오늘 그냥 없어요. 뭐 하나 둘씩 만들어 보려고. 그래. 네. 네, 오늘도 출연해주신 목동 패스밴더님. 예, 술 많이 먹다가 술병 난 청년 패스밴더입니다. 네, 그리고 존시영님도 잘해주셨습니다. 네, 라이프 아티스트 존 씨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파일럿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반응이 좀 있었나요? 반응이 아주 조금 있었어요. 아주 조금. 네, 미진하지만 네. 네, 아주 조금 뭐 댓글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주제가 영화 쪽에 다 몰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제가 뜬금없이 술 같은 걸 좀 들고 와가지고 좀 갸우뚱하면서도 조금 흥미롭게 들으시지 않았나, 네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댓글이 몇 개 있는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무한단물님, 아주 시기에 적절한 추가 에피소드입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이게 원래 전 저희 정규 방송에 네. 사리사리사리님이 아주 시기에 적절한 에피소드입니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약간 네. 연작으로 달아주신 것 같아요. 뭐 패러디. 네, 패러디. 네. 나름의 패러디. 네. 그리고 무한단물님이 네. 그 초롱이님이세요.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까도 되는 거야? 네, 알고 있지. 네, 노동파케로 맨날 팟캐스트를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동요처럼. 네, 노동요처럼 틀어넣어가지고 노동 파케란 말은 처음 들어보네. 그래가지고 뭐 감사할 따름 뭐 네네. 그런 네. 거겠죠 아마도. 네. 네, 초롱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초롱님. 그리고 나이트 시네마님이 또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나는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신나게 떠들 수 있는 게 있나?를 고민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든 애정한다는 건 삶에 있어서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술을 안 받는 체질이기도 하고 맛도 잘 모르겠어서 평소 술을 안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도 술 땡기는 방송 잘 들었습니다. 기획 좋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술을 원래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에? 진짜요? 네. 이렇게 맨날 먹는데? 지금 이렇게 맨날 먹는데 네. 원래는 아시다시피 뭐 좀 운동도 약간 했었고, 네,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 관리 때문에도 그랬고 술을 그래서 거의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 이 모양이 되신 겁니까? 바텐더 하면서? 아니요, 바텐더 할 때도 진짜 바텐더는 술 먹이는 직업이지 술을 먹는 직업은 아니니까. 근데 내가 맛을 알아야 뭔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어. 그래서 이제 좀 커피로 전향하기도 했고 약간 그런데. 근데 이제는 다시 술로 전향해도 되지 않아요? 이 정도로 애정하면? 지금은 술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술 먹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나도 그 술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맥주 한 잔만 먹어도 네.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니까 맞아. 학교 입학했을 때도 선배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이진 않더라고.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량이 되게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보이는 게 이렇게 막 얼굴이 벌개지고 하니까 네네. 술을 많이 먹이지 않고 스스로도 나는 좀 술이 약한 편이구나 라고 해서 자제를 계속 했고 네. 술 먹는 시간도 좀 아까웠고 그런 편이었어. 근데 나이가 들고 뭐 하다 보니까 술 맛도 알아가고 네. 지금에 와서는 술꾼이 됐죠. 그렇죠. 또 이제 이게 계절이니만큼 이제 또 여름 지나서 가을이 오고 있으니까 네. 또 뭔가 먹고 청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네. 뭔가 늘 계속 먹게 되는. 기가 막히지. 네. 요즘에 또 달이 엄청 좋거든요. 며칠 전에 또 블루문 떴는데. 그렇죠. 어제 떴었죠. 어제구나. 어제였군요. 네네. 그 달을 보면서 한 잔 딱 기울였어야 되는데 술병 나왔고. 근데 좀 괜찮으신가요 이제? 많이 났습니다. 네. 역시 건강이 최고예요. 맞아요. 네. 건강이 좀 네. 최고입니다. 모든 술에 제일 좋은 그 마리아주 페어링은 건강이야. 사실 건강해야지 맛도 잘 느껴지고 건강할 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거다. 대부분 술을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우리들 얘기 아닌가? 아닌가? 아니 목동 패스밴더 형님이 네. 진짜 운동 진짜 꾸준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열심히 하죠. 오전마다. 네. 관리도 열심히 네, 하고.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술을 맨날 드셔도 술, 몸이 술 좋으신 많이 게. 먹으려고 운동도 하고 네. 좋은 술 먹으려고 돈도 열심히 벌고 네. 그랬었지. 그래요. 근데 이렇게 술병이 나버리셨네요. 아우 나버렸네. 아유 세월은 못 속입니다. 네.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밸런스. 그렇죠. 네, 그리고 빌바오님이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잖아요. 네, 파이님 단독 진행 데뷔 축하해요라고 달아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이거 뭐라 그러지? 오피셜하게는 단독 데뷔긴 한데 네. 또 이전에도 3구에 몇 번 그렇죠. 했으니까. 몇 번 했었잖아요. 네. 제가 없을 때도. 네. 네, 진행했었고. 네. 진행 욕심 있나 봐요. 근데 진행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진행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못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술을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라서 네. 오히려 좀 이렇게 제가 청취자 대표로 좀 뭔가 더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가장 낮은 눈높이에서. 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이제 술에 관해서 조금 아주 진짜 맛보기 혀만 대봤잖아요. 지난번엔 그냥 뭐 각자 사실 소개를 할 것도 없지만 우리 맞아요. 패널들 네, 소개하고 끝났죠. 거의. 네, 뭐 소개하고 입문한, 각자의 뭐 에피소드나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또 네. 들어보니 방송 올라온 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술에 대해서 전문적인 얘기를 거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간중간에 툭툭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깔려 있어. 쟤들이 그래도 완전 뭐 네.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떠드는 건 아니구나 정도는 느끼셨을 것 같아요.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예. 다들 뭐 허투루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재밌더라고요. 네. 우리만 재밌나? 네. 어쨌든 영화 관련한 음. 그동안의 존 씨와 섹스 패스밴더에만 지금까지 얘기를 해오다가 네. 어쨌든 술에 관해서는 또 맞아요. 다른 네. 그렇죠. 다른 캐릭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예, 저는 알코올 패스밴더님. 네. 네. 진행하시죠. 네, 약간 엄근진이 되잖아요. 이 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 구라를 쳐보려고 그랬는데 막 입이 안 떨어지네. 네. 그래서 오늘도 지난 편에 이어서 좀 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그리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약간 전문가의 영역? 일단은 저희가 술에 대해서 뭐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술에 대해서 뭐 카테고리를 나누고 네. 술이 어떻게 기원이 됐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술들이 있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다루고 그치. 그러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뭘 먹을지 어떤 게 좋은지 뭐 그리고 뭐 그때 상황에 맞춰서 네. 뭐 여자를 꼬시려면 어떤 거 아니면 뭐 약간 이런 거 아니면 뭐 그 상황에 맞춰 갖고 그렇죠. 마실 수 있는 맛있는 술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까지 다루기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네. 술에 대한 아주 기초 지식. 기초 지식, 네. 입문편. 그렇죠. 입문입니다. 네. 그냥 알고 먹자. 네, 알고 일단, 먹자. 그래서 뭐 우리가 좋아하는 술 한번 좀 알고 마십시다. 내가 뭐 술 애주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게 어디서부터 기원했나 그런 내용들. 그렇죠. 아니면 술을 크게 봤을 때 이 범주들을 나누면 어느 요거는 종류들을. 어디에 속하는 건가. 네. 이런 것들 알면 또 이 스몰 토크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친구들이랑도 가능하고 또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분들과 이야기할 때도 요즘은 또 예전처럼 막 뭐 사람들 모여서 얘기를 하려고 술을 마시는 것보다도 술을 마시기 위해서 모이는 경우도 그렇죠. 많으니까. 네. 그리고 혼술도 많이 하고 하니까 맞아. 내가 먹는 술이 어떤 술이고 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술인지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저희도 또 나름 와인 모임 같은 거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와인 우르르 해야 사들고 되는데. 와가지고 네, 맞아요. 와인에 한참 빠져가지고 참 종류가 많아 와인은.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뭐 패스밴더님께서 네. 술의 범주들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마시는 술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각자 좋아하시는 술들이 있을 텐데 의외로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너 술 뭐 마셔? 이러면 난 소주, 난 맥주, 난 와인이 좋다.
뭐 그냥 그 정도고 네. 뭐 사실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뭐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일반인들이 가져야 된다고 전혀 생각 안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술을 좋아하고 마시는 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은 예를 들어 뭐 와인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 만들고 뭐 어떤 와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지 네네. 그리고 사실 와인을 만드는 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와인을 만들기 쉽지가 않고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뭐 존 씨가 커피를 하지만 커피 벨트가 있고 와인 벨트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포도를 그 위도에 따라서 포도를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포도를 키우기 적당한 위도의 국가들이 쭉 존재하고 우리나라는 거기보다 좀 위에 있기 때문에 아. 예, 우리나라 포도로는 와인이 잘 안 되고요. 뭐 지형적인 부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일일이 알 필요는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쌀을 많이 먹으니까 네. 쌀로 술을 만들고 네네. 그래서 우리는 막걸리 그리고 소주를 마시고 음. 그래서 와인을 먹는 포도를 많이 키우는 그쪽 와인벨트의 나라들 뭐 대표적인 뭐 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데들은 포도를 많이 키워서 와인을 만들어서 와인을 증류한 꼬냑이나 브랜디 이런 걸 먹고 뭐 그런 건데 일단 그 자세하게 다루기 앞서서 네네. 일단은 크게 이 4분면 정도를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네.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선을 하나 가로로 쫙 긋고 X축, Y축. 예. 네. X축이죠, 이제. 이게 X. 네. X축으로 해서 발효주와 증류주가 있다고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은 네네. 일단 모든 술의 근원은 발효주예요. 우리가 뭐 고대로부터 쭉 마셨던 모든 술들은 전 세계에 있어서 다 발효주고 그 중에 그렇죠. 최초의 발효주라고 할 만한 게 와인이나 뭐 꿀을 발효한 뭐 미드 같은 것들이 있고 뭐 우리가 쌀을 발효한 거는 막걸리가 되는 있고, 거고 뭐 그리스의 우조 이런 것도 네. 있고 그리고 뭐 보리를 이렇게 발효시킨 게 맥주가 되는 거고. 예. 아 그럼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술은 그냥 다 발효주하고 증류주 두 가지에 하나 걸린다고 맞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발효주가 모든 술의 근본이다. 사실 발효라는 게 그냥 오래 놔두면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발효 그 말 차이인데 어감 차이인데 음식을 오래 놔두고 이거를 오래 놔둬도 먹을 수가 있으면 발효인 거고 먹을 수가 없으면 부패야. 그쵸. 그 차이인 네. 거야. 근데 발효가 뭐 김치 발효도 그치, 있고 뭐 장을 만드는 발효도 맞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산소가 얼마나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알코올로 발효 플러스 그렇죠. 산소가 얼마나 개입이 되느냐와 또 그 안에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술로 발효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얘가 뭐 식초가 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음식으로 발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우리는 지금 술에 대해서 다루니까 뭐 그치. 자세하게 아실 필요 없는데 일단 술로 기본적으로, 발효하려면은 당분과 효모가 있습니다. 발효군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발효균이 뭐 아시다시피 그 당분을 먹고 싼 똥이 알코올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공기가 어느 정도 완전 밀폐가 되면 안 되는데 공기가 무한정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들어가면 안 좀 되고. 술 발효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독대에다가 술을 넣어서 발효하기도 하고 네. 그냥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오크통에 넣는다고도 하고 옛날에는 이 술이란 거를 만드는 거를 몰랐던 시절에는 뭐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뭐 이렇게 동물의 뭐 내장, 뭐 위나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거에다가 어떻게 뭐 이것저것 싣고 달리다가 보니까 뭐 이 술이 됐네. 약간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술이 근본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뭐 포도 같은 건 그냥 사실 그냥 으깨서 그냥 가만두면은 술이 되는 녀석이라 갖고 네. 그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 우연히 발견한 것도 있고 어떻게 조금 이렇게
사실 우연의 결과물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발견돼서 전 세계 뭐 사실 이렇게 교류하지 않은 나라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술을 만드는 방법은 그냥 전 세계 어디나 있었고. 그렇죠. 신기해요. 특히 네. 발효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명이 있는 곳에 술이 그렇죠. 네, 항상 있었던 교류가 거지. 없었는데도 자연 음. 발생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그러니까 게 그런 거지. 뭐 예전에 네. 뭐 기원전 2000년 전에 어, 뭐 그러니까. 이렇게 네. 뭐 과일 같은 거를 응. 놔두고 까먹은 거지. 네. 까먹고 놀다가 가서 보니까 술이 되어 있더라.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연히 음. 우연히 그리고 만들어낸 빈집 가서 그런 털려고 보니까 장독대에 있던 뭐 쌀이 네. 뭐 발효가 돼서 막걸리가 되었더라. 아.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은 일단 발효랑 증류 예. 네, 이렇게 나뉜다고 그래서 했었는데 발효의 주요 역사는 사실 인류 정착의 역사하고 거의 동일할 정도로 그렇겠네요. 네. 네, 정착을 하는 시기부터 아마 발효를 네.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거고 네네. 예. 그러고 증류란 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역사는 짧아요. 그래서 그렇죠. 발효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 네. 증류 같은 경우는 사실 인위적인 어떤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증류주의 기원은 사실 뭐 시기적으로나 뭐 지역적으로 조금 논란도 있긴 한데 뭐 한 네. 13세기, 14세기 정도에 중동 쪽에서 네. 페르시아 이쪽에서 기원됐다는 설이 가장 정설이고 그쪽에서도 사실 술을 만들려고 했다기보다 그 연금술을 연금술. 연금술 갑자기? 네, 연금술이요. 오. 연금술을 연구하던 당시에는 사실 그 유럽이나 뭐 아시아는 사실 좀 약간 논외고 네. 유럽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훨씬 앞서 있던 상황이었어 갖고 네네. 어쨌든 그때 연금술의 최선봉에 있던 그 지역이 뭐 페르시아 쪽이었을 거고 그 현재 중동.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저런 걸 그 금을 만들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그 순수한 알코올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갖고 알코올이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네. 이렇게 먹어도 보고 그러니까 이거 먹으니까 취하네. 이게 술에 이게 정수다. 해서 그래갖고 스피릿이란 그렇지. 네. 우리가 흔히 독주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증류주를 스피릿이라는 정수지, 표현도 정수. 많이 쓰는데 그게 뭐 영혼이라는 뜻, 술의 영혼, 뭐 술의 정수, 네네. 뭐 그런 표현으로 스피릿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당시부터 쓰였던 어원이고 네. 그 뭐 중세에서 뭐 아락 뭐 이런 이름으로 처음 불리면서 뭐 이게 뭐 이렇게 뭐 바뀌어갖고 뭐 알코올이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저기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의 연금술이 그래서 그때부터 뭐 포도를 발효시킨 와인들은 계속 먹고 있었는데 와인을 증류시켜 갖고 그래서 뭐 브랜디, 꼬냑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네. 뭐 그 밖에 뭐 맥주로 위스키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그냥 전 세계 기술적인 게 쫙 네네. 퍼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려 시대 때 몽골이 침입을 해서 네. 몽골인들이 그 증류 기법을 가르쳐 준 거죠. 니네 술 갖고 와 하면서 그 술고리라 그러죠. 술골? 술고리. 고리. 술고리? 그 증류기예요. 증류기. 증류기. 기계예요? 일단 그냥 항아리인데 네. 이렇게 위에, 주둥이가 이렇게 그 브리셀의 그 오줌 싸는 그 개처럼 마네킹처럼 생기는데 사실 증류가 네. 지금 뭐 얘기 잘했지만 그 증류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끓여서- 끓는 점을 네. 이용해서 네. 끓는 점이 다르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에탄올과 네. 일반 퓨어한 물과는 끓는 점이 다르니까 그걸 이용해서 아마 에탄올이 끓는 점이 한 78도 정도 되나 그럴 거야. 70도대고 70도대야. 메탄올이 조금 더 낮아갖고 음. 68도쯤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증류할 때 네. 이렇게 기화가 될 거 아니야. 네네. 끓어서 기화가 된 걸 위에서 포집을 해서 어. 그걸 이제 또로록 흐르게 떨어뜨려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아마, 생각하시면은 우리 흔히 아는 항아리 네. 항아리에다가 그 발효주를 담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 불을 지펴. 네. 그러면은 알코올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네. 항아리 뚜껑 대신에 이렇게 음. 차가운 물을 담은 아. 이렇게 커다란 뭐 냄비 같은 거를 그 위에 얹어요. 아. 그러면은 그 위에는 차갑기 때문에 그쵸. 그 알코올들이 날아가지 않고 그 냄비 바닥에 고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게 네. 예, 그렇게 구성을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그 술이 나오는 거고 그 술 똑똑똑 떨어지는 그 것들을 포집한 게 그게 소주죠. 그래서 우리가 소주라고 쓰는 소가 이게 뭐 끓이다, 네. 뭐 이렇게 뭐 불을 지피다라는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네. 불화자에 불탈 요자를 써서 네. 그 합쳐서 소가 돼서 사실 우리가 먹는 화요라는 솔도 네네. 그 두 자를 그러니까 해체한 거지. 소라는 자를 한자를 해체하면 화요가 되는 거예요. 두 글자로. 오, 그건 전 몰랐네요. 네, 화요 별로 안 좋아해서 화요 너무 비싸. 맛있어. 화요. 아 저는 화요보다는 뭐 일품질로 쪽이라서 화요. 나 여자친구랑 자주 마시거든 화요. 또 아무튼 네. 아, 캐릭터 좀 나눠야죠. 아 그럴까요? 네. 한국 저기 시네타운에서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정리하자면 네. 아까 X축으로 나눴을 때 예. 좌측에 있는 게 발효주.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예, X축이라서 사실 위아래였는데. 예. 그러네요. 네. 위에가 발효주. 네, 위에가 발효주. 태초에 발효주가 있었고. 네. 그리고 술의 기원이 발효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인위적으로 해서 만든 게 증류주. 증류주. 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 나서 Y축을 쫙 네. 긋습니다. 또 가운데를 나눠서. 예, 그렇게 해서 왼쪽에는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니까 곡물주. 재료로 쓰이는 게. 네, 곡물. 그렇죠? 네. 그리고 왼쪽엔 곡물, 네. 오른쪽에는 포도. 과일. 과일. 과일로 하죠. 과실주.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 그러면 X축은 술을 만드는 방식, 그리고 Y축은 그 재료. 이렇게 보면 맞아요. 되겠네요. 네. 물론 여기 안 속하는 애들도 맞아요. 있지만 뭐. 가장 큰 게 나누면 이렇게 4분면을 만들어서 네. 위에 발효주, 밑에 증류주, 네네. 왼쪽에 곡물주, 곡물주, 오른쪽에 과실주. 과실주. 그렇게 해서 다들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X축 발효 쪽에 있는 곡물주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 얘기했죠. 소주. 아니 발효 쪽에 있는 발효 쪽에. 곡물주. 맥주, 네, 맥주. 위쪽에. 맥주. 네, 맥주. 포도. 곡물. 곡물이니까. 네. 막걸리. 그쵸. 네. 보리를 발효한 게 맥주고 맥주고, 쌀을 네. 발효한 게 막걸리죠. 막걸리. 네. 네, 그거 말고도 뭐 딴 것들도 있는데 많지. 뭐 네네. 그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네. 뭐 중국에서 먹는 뭐 수수 같은 걸 발효하고 네. 뭐 이런 황주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저희가 뭐 그거 맛도 없어요. 네. 네. 모르셔도 되고요. 네네. 그리고 오른쪽에 발효주 중에 오른쪽 과실주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포도를 발효한 와인이 있고요. 네.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과일 발효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사과를 발효해서 만든 뭐 시더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네. 프랑스 애들 먹는 시더. 건데 시드르. 예. 사이다라고. 네, 사이다. 예. 부르는. 그게 사이다로 우리나라 넘어온 거고 네. 시드르도 있고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지 뭐 많습니다. 그 정도만 아셔도 되고요. 네, 뭐 네. 밑에 증류주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곡물주를 발효한 곡물주를 증류한 것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위스키 그리고 위스키. 곡물주를 증류한 곡물 발효주를 증류한 게 네네. 위스키 네네. 그리고 소주 그리고 감자를 빼먹었네요. 네. 보드카가 있습니다. 보드카 감자예요? 네, 보드카는 감자로 만들고요. 다른 거로 만들 수도 있는데 기본은 감자고요. 보드카는 러시아에서 만들고 감자가 많이 나나 거기요?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그래서 그렇겠죠? 러시아에서 뭐 추운 먹겠습니까? 지방이니까. 도시락 말고 뭐 마요네즈 말고 걔들도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긴 감자 먹고 사는구나. 감자 먹고 삽니다. 네. 약간 강원도랑 통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게 약간 강원도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춥잖아요. 러시안 느낌 나네.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 청취자분들이 되게 딱 이해가 가셨겠는데요. 머릿속에서 이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마지막 한 4분면 남은 거 과일을 발효한 거를 증류한 네, 그러니까 1, 2, 3, 4, 4분면인가 네네. 거기에 해당한 과실 증류주로는 아까 얘기했던 음. 포도를 브랜드, 증류한 꼬냑 브랜디라든가 뭐 꼬냑. 브랜디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포도를 증류한 거 이거 그라빠라 그러는데 그라빠가 있지. 이것도 근데 사실 꼬냑도 그 꼬냑 지방에서 나는 거고 뭐 아르마니악이란 것도 사실 그렇지. 같은 거예요. 다 같은 브랜드인데 사실 뭐 지역만 다르고 워낙에 프랑스나 이탈리아 얘네들은 자기네 이 자존심이 세갖고 다른 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같은 술입니다. 그라빠나 꼬냑이나 아르마니악이나 브랜디나 뭐 그냥 다 같은 술이고요. 그리고 또 많이 먹는 게 중국 술 빼먹었네. 중국 술은 아까 얘기했던 곡물 중국은 당연히 걔네도 얘들도 와인을 만들긴 하는데 네. 중국의 가장 흔한 곡식은 수수예요. 붉은 수수밭. 그러니까 중국 전체에 걸쳐서 가장 많이 나는 곡물은 수수고 그래서 수수를 발효시킨 다음에 걔네는 뭐 특이하게 고태법이라고 이렇게 고체로 발효를 해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그거를 증류해 버립니다. 막 뿌개 갖고. 약간 매주처럼 그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 흔히 아는 뭐 빼갈, 네네. 뭐 고량주라고 부르는 이게 뭐 까오량이라는 게 수수를 뜻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래 정식 명칭으로 근데 바이지우, 그러니까 바이주. 흰 백자를 써서 그냥 투명한 술이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수수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기본이 수수긴 한데 수수 외에도 사실 다양한 걸 넣어서 뭐 쌀로 만드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바이지우라는 말이 가장 올바른 표현인데 기본적으로 수수로 만들고 네. 그래서 고량주라고도 하는 얘네들은 뭐 이거는 증류주만 아셔도 됩니다. 뭐 발효주가 있긴 한데 네. 잘 안 먹어요. 중국 애들도 잘 안 먹고 음. 걔들도 뭐 농주 같은 거 있긴 한데 예전에 먹었겠죠 당연히. 근데 얘들은 뭐 그거밖에 안 먹으니까. 네, 그래서 곡물에 해당하는 증류주 중에 중국 술 바이지우가 있고요. 네. 예. 네. 계속 뭐 이어서 그냥 그러면은 그 세계 각국의 어떤 스피릿들 뭐 이런 걸 좀 계속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뭐 사실 하려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걸 뭐 주줄이 뭐 이렇게 나열하는 게 네. 뭐 이 청취자들의 네. 그 뭐 니즈에도 맞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편하게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인이 아는 술 같은 걸 아무거나 얘기해 보면은 너무 없는데. 이제부터 대본에 없는 겁니다. 네. 원래도 대본이 별거 없었지만 네. 파인이 뭐 맛있게 먹었던 술이나 아는 거 지금까지 나온 술 중에서 안 나온 것들이 대표적인 게 위스키가 위스키는 했었고요. 네. 네. 위스키는 주로 영국에서 만들고 영국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많이 만들고 보리를 뭐 이렇게 해서 뭐 근데 위스키는 워낙에 뭐 컨텐츠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둘 다 위스키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위스키는 거밖에 별로 안 모릅니다. 좋아해서. 그렇지 난 생각해보니까. 아예 안 좋아해요. 그냥 그 우리 뭐 잭 다니엘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위스키는. 네. 그러면은 잭 다니엘이 블렌드 위스키잖아요. 버번 위스키죠. 버번 위스키. 그게 또 들어가면 또 딥한가요? 복잡한데, 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오리지널리티는 영국이고 네. 영국에서는 보리로만 만들어. 그래서 그냥 우리 뭐 스카치 위스키, 네. 뭐 아니면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하는 건 사실 대부분 다 보리로만 만드는데 영국 애들이 미국을 건너갔는데 네. 보리가 좀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미국에 제일 많이 나는 그러니까 이 모든 술이 그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그 문화와 역사와 정수 이런 걸 다 담고 있어. 그러네. 술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술은 네. 항상 그런 걸 다 담고 있고 네. 그 나라의 역사에서 이게 빠질 수가 없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금주법이 있었고 네. 우리나라에도 그 뭐 조선 시대 때 금주령이 엄청 셌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금제들이 어느 나라에나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피해 나가려고 막 술을 희한하게 만든다든지 어떻게 뭐 이건 술이 아니다라는 막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네.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약주라는 표현도 사실 그래서 나왔고 뭐 미국에 있는 뭐 요즘 우리나라에도 좀 유행하는 뭐 스피크 이지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금주 시대 때 이렇게 몰래 그렇지. 술을 숨어서 스피크 이지 막 조용조용히 마시고 아, 일부러 그 뭐 간판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되게 가기 힘든 뭐 이상한 골목 같은 데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 안에서 술을 몰래 팔고 그런 문화가 아름아름으로만 알아야 그치, 갈 수 그치. 있는 네. 그런 게 있었구나. 근데 확실히 그래서, 형 말들 듣고 보면은 확실히 그 나라마다 기후나 토양이나 뭐 이런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토질도 다를 그렇지. 거고. 때루아라고 하지 보통 네. 그런 게 다른데 술도 그래서 이제 프랑스라든가 뭐 이탈리아라든가 그리스 뭐 이런 데 유럽 지역과 네. 뭐 지금 우리 뭐 와인이 많이 나고 있는 뭐 칠레라든가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 와인은 사실 되게 척박한 땅에서 나는 포도로 만들거든. 네네.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뿌리를 보면 정말 그 포도나무의 길이보다도 뿌리가 한 몇 배는 더 길어. 그래서 진짜 그치. 그래서 고생대의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을 이끌어내 와서 그래서 그 조그만 그 와인을 만드는 포도 아라리.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 어. 대부분 먹으면 굉장히 단맛도 없고 네. 그냥 먹기에는 정말 떨떠름한. 떨떠름하고 네. 시기만 한 그런 포도들인데 그런 걸로 와인을 만들거든. 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술을 만드는 과정 중에 이제 당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당분 우리나라에서 나는 어떤 거봉이나 이런 캠벨포도 이런 걸로 만들게 되면 원래 이미 달기 때문에 너무 그게 술이 되면 달아버리는구만. 아니 달아버리는 것보다 알코올 자체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당분이 없는 것들로 만들어야 그나마 지금 우리가 마시는 와인 정도 이렇게 술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포도가 나지만 그래도 네. 와인으로 만들긴 적합하지 않은 거고 당도가 높아서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에 반해서 또 이제 지금 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각국의 주세법이라든가 밀주령, 금주령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좀 아까 잭 다니엘 얘기한 것도 그거야. 잭 다니엘 사실 뭐 미국 아메리칸 위스키라고 봐야 되고 이걸 버번 위스키로 봐야 되냐. 근데 잭 다니엘 병에 보면은 테네시 위스키라고 테네시 위스키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렇게 자기네들이 테네시 위스키다라는 거 새로운 어떤 주종을 만든 거지. 네. 약간은 또 버번 위스키랑은 약간은 다르긴 해 제조법이. 그래도 일단 뭐 버번 위스키에서 가지치기에서 나온 종이기 때문에 버번이라고 부르는 게 맞긴 한데 네. 아직까지도 이거는 좀 많은 논란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다가 그냥 확 새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그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 와서 위스키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나라는 좀 뭐래나 옥수수가 많으니까 옥수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싸게. 그래서 싼 맛에 그냥 만들어 본 게 네. 그러니까 버번 위스키. 맞아. 우리가 흔히 뭐 버번 위스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네. 옥수수로 만들고 네. 생각보다 옥수수로 만드니까 또 기존의 위스키하고는 다른 향이 있고 다른 맛이 있고 또 뭐 달달하면서 또 가격도 싸고 전 사실 맞아요. 네. 스코치 위스키보다 전 사실 버번 위스키 더 저도요. 좋아합니다. 맞아요. 버번 위스키 가볍게 마시기도 좋고 약간 조금 거친 느낌은 있긴 하지만 그게 네. 또 네. 술의 매력이기도 하죠. 아, 네. 그러면 그 데킬라는 이제 멕시코. 오 잘하네. 네, 멕시코잖아요. 또 알지 또. 데킬라. 네, 데킬라. 그렇죠. 호세 쿠에르보. 네. 파티의 술 아닙니까 데킬라? 저 뭐 예전에 다큐 같은 것도 뭐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주재료가 옥수수. 데킬라가 옥수수로 만들까요? 아니에요? 그 선인장 뭐 이런 거 들어가지 않아요? 아가베라고 써 있죠. 네. 네. 데킬라 병 호세 쿠에르보에 보면 아가베라고 써 있어요. 예. 아가베라고 하는 멕시코에서 나는 뭐야? 선인장 맞아요? 선인장인 거 그러니까 없지? 맞지, 알로에 비슷하게 알로에와 선인장 약간 중간쯤 되는 된 그러니까 거죠. 용설란. 용설란 용설란 맞아. 용설란이라고 하죠. 예, 근데 저기
실례지만 누구세요? 네. 아 저는 미스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왔어, 네, 진짜. 갑자기 연기처럼 나타났어요. 뭔가. 갑자기 데킬라와 네. 함께 다길라와 함께 등장하셨습니다. 아니 네. 술을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목소리에 알코올이 있네. 목소리가 술톤. 술톤이 약간 있네. 어떻게 알았지? 어제 막걸리를 못 많이- 참겠다 하셔가지고 네, 껴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음. 데킬라라는 술은 뭐 파이니가 얘기했듯이 멕시코에서 많이 만들고요. 멕시코 외에도 뭐 다른 남미 지역에서도 좀 만드는데 네. 중남미 쪽에서 네네. 그래서 그 아가베라는 그 선인장이 있어요. 네, 음. 영설란. 네. 예. 걔를 잘라서 뭐 저도 데킬라는 뭐 잘은 모르는데 네. 우리가 흔히 호세쿠에르보나 아니면은 좀 그 비싼 데킬라 뭐 있죠? 뭐 그 빠뜨롱? 네, 페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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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페트론. 페트론. 빠뜨롱이 맞습니다. 맛도롱입니까? 페트론 실버. 아.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 보면 안에 뭐 또 이렇게 벌레 같은 거 들은 애도 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애벌레 들어있고. 뭔지 알아. 네, 아가베 자체가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알로에랑 비슷하게 이렇게 자르면 안에 그 안에 이렇게 들어 있는 네. 그 과육이라고 할까? 그쵸.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거를-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맞아요. 건데 즙을 그, 일단 짜가지고 발효시키고. 그 발효 그래서, 과정에 아마 뭐 그 벌레도 들어가는 걸로 네. 예, 그렇게 알고 저도 뭐 데킬라 자세히 모릅니다. 뭐 음. 보긴 봤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네. 사실 뭐 우리랑 너무 먼 얘기니까 네, 그냥 멕시코를 가면 이제 맞다 거기에는- 멕시코 다녀오셨죠. 아니 아직은 아직 안 갔군요. 네. 예전에 나왔어요. 10년 전 이렇게 갔다 온 음. 것 같은데 멕시코에 가면 이제 그 벌레를 안주 삼아 오. 먹는 음. 이제 술이 많이 취하면 어허. 네 그런 인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 네. 뭐 호세코에르보를 막 따라 먹다 보면은 그 안에 간혹가다 이렇게 벌레 들은 애들 있고 이렇게 아 벌- 그래요? 네, 있어요. 세코야르프도?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따르면서 막 먹다가 사실 그쵸. 데킬라를 이렇게 뭐 되게 얌전하게 먹지 않기 때문에 막 따라갖고 먹다 보면은 그게 벌레가 당첨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막 럭키하면서 막 씹어 먹고 막 오히려 네. 좋아. 오히려 좋아. 어. 네. 약간 데킬라는 약간 데킬라 슬래머라고 해서 그 탄산수나 토닉 음. 워터나 뭐 사이다 같은 거 섞어서 같이 한번 이게 잔을 툭 쳐가지고 음. 먹는 텁 더블샷. 툭이 그렇게, 아니고 꽝 아닙니까? 꽝꽝 이렇게 꽝 쳐. 꽝 쳐서 먹는 음. 그런 방식으로 많이 먹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데킬라 선라이즈 같은 네, 칵테일 되게 근데 유명하고요. 나는 왜 데킬라 이렇게 하니까 야한 음. 생각밖에 안 드는 거지. 데킬라가 약간 사랑의 술이라고. 약간 야한 술 아닌가? 약간 정열적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아닙니다. 데킬라는 늘 뭔가 음.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우리 그거 방송 안 냈죠? 그때 따기만 하고. 어떤 거요? 네, 그때 파일럿을 한번 딴 거 아예 안 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거기서. 그때 아마 파이니가 그 얘기 있었죠. 뭐 술 데킬라만 먹으면은 막 먹고 막 정신 차려오면 옆에 막 모르는 여자가 그 얘기를 제가 했나요?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이상하네. 나 기억이 안 나지. 네. 사랑과 열정 그대에게 파이님 축하드립니다. 이상한 나라로 늘 빠져드는 그런 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럼. 네. 네. 럼도 이런 거는- 있죠. 네. 네. 보통 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사탕수수가 네, 사탕수수로. 원재료인데 이것도 사실 그 슬픈 그 식민지 네, 플랜테이션의 네, 그렇죠. 삼각무역인가? 네, 음. 그 역사가 이렇게 온전히 담겨 있는. 그러니까 그 남미 지역에 맞아요. 그 대부분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식민지 작업을 하면서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땔감처럼 이렇게 쌓아서 싣고 와서 맞아. 진짜. 그래서 남미에다가 음. 팔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탕수수를 쫙 심었죠. 그러니까 설탕으로 전 세계 무역을 해서 사탕수수를 잔뜩 심어갖고 거기서 설탕을 만든 그 사탕수수나 설탕 같은 거를 잔뜩 싣고 또 이렇게 가서 또 가서 뭐 했대? 왜 삼각이지? 그리고 은하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향신료 같은 거, 향료 같은 거. 네. 뭐 이런 거. 맞아요. 아까 말했던 데킬라도 네. 그렇게 이제 스페인 애들이 가서 만든 거예요. 멕시코의 원래 술은 아니었고 스페인 애들이 가가지고 멕시코에서 만든 거고 럼도 어쨌든 그 사탕수수를 사탕수수를 이제 설탕을 만들잖아요. 정제해서 네, 그렇죠. 정제해서 남은 거지. 그 찌꺼기. 사탕수수의 찌꺼기들 우리 당밀이라고 하죠. 당밀. 네, 백화점 같은데 보면 이렇게 사탕수수 막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으깨갖고 그 주스처럼 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걸 하고 나면 이렇게 남는 찌꺼기. 찌꺼기. 그 안에도
약간의 당분을 당이 많이 있고, 함유하고 있는 그 사탕수수의 과육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약간 술 지겜이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그 즙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그 지게미 그 그거 남은 남은 거 가지고 남은 그 찌꺼기 같은 찌꺼기를 거. 갖고 네. 그걸 또 발효시키면은 아. 당연히 술이 되겠죠. 음. 당분이 많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노예들이 노예분들이 뭐라고 해야 돼? 니거들이 이렇게 안돼 니거는 니거만 니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힘드니까 네, 저도 뭐 일부분 니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체 일부분만 그렇죠. 네. 혼혈이다. 아이고 맙소사. 혼종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뭐 굉장히 싸구려 술이고 진짜 먹으면 머리 깨지는 술이었는데 그래갖고 그 노예들이 먹기 시작했고 해적들이 많이 먹었고 뱃사람들이 많이 맞아, 저렴하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사실 엄청 고급 럼이 많이 나와서 좋은 럼 먹으면 진짜 장난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뭐 해적을 맛있어요. 소재로 한 영화나 뭐 만화, 뭐 원피스 같은 데서도 보면 늘 럼, 럼 네, 무조건 맞아. 럼지죠. 먹는 태양소년 에스테반. 뭐예요? 우리 둘밖에 모르는 그런 거 태양소년 있습니다. 에스테반 몰라? 몰라. 그럼 알겠니? 명작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약간 그 늘 해적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술이었던 것 같아요. 럼. 네. 해적과 뱃사람들의 술 럼. 네. 뱃사람들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진? 네, 진 있죠. 진. 네. 진은 사실 그 술을 만들 때 이게 증류를 잠깐만. 하잖아. 진은 어느 나라 술인가요? 영국. 오 맞아요. 네, 유명 형이 있어. 아이씨. 유명한 진 아니면 흔히 보는 진. 런던 드라이진 뭐 이런 것도 많고. 몰라요. 진짜 몰라요. bombay의 사파이, bombay의 아, bombay의 사파이어? bombay는 많이 탱거레이, 핸드릭스. 탱커레이 핸드릭스는 요즘 많이 먹는데 또 사실 일반인들은 그냥 맞지, 이렇게 잘, 보면은 저거 봤어 정도지 제가 진인지는 잘 모르시고 그렇죠. 사실 가장 흔히 먹는 진은 비피터일 비피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피터. 비피터가 네. 그러니까 그 비프 소고기 먹는 사람이란 뜻인데 네. 비피터. 비피터. 그래서 앞에 그 영국 근위병 그 맞아요. 라벨의 네네, 그림이 네, 있나? 맞아요. 네. 그래서 가장 걔 좀 저렴하지. 저렴하죠. 저렴하면서도 맛이 되게 밸런스가 좋고 네. 향이 뭐 굉장히 세지도 않고 그래서 그 진이 베이스가 되는 칵테일을 만들 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피터 좋아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뭘로 만들어? 이런 증류주를 만들 때 네. 옛날에 한 뭐 16세기, 17세기 정도에는 네네. 유럽에서 이 증류 기술이 그렇게 뭐 완벽하진 않아서 술 자체에서 이제 너무 잡내도 많이 나고 네. 이렇게 향도 별로 안 좋고 해서 그 안에다가 이걸 좀 가리기 위해서 네. 뭔가 허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걸 몇 가지 이렇게 넣어본 거야. 향신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잘 마실 수 있게 만들어낸 게 사실 진의 어떤 시초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진은 먹으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런 허비한 느낌. 그런. 그러면 압생트도 진의 일종이에요? 압생트는 좀 달라요. 네, 압생트는 좀 네, 다르죠. 일단 진 먼저 하고요. 네네. 이 사실 음. 진의 그 기원은 뭐 존 씨가 얘기한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또 우리 탁 PD님이 저술하신 명저 탁재영 스피릿 로드를 예, 갖고 있는데 초판본을 여기 보면은 처음에 그 영국 군이 네. 말라리아 치료제로 만든 게 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국군이 인도를 18세기에 인도의 무더운 날씨와 말라리아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영국군이 픽픽 쓰러져 나가니까 이 말라리아 예방약인 키니네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이게 너무 쓴 거야. 그러니까 키니네란 게 말라리아의 예방약인데 네. 너무 써갖고 이거를 어떻게 먹을만하게 만들어야겠다. 그 키니네에다가 설탕하고 라임즙을 잔뜩 때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섞어갖고 얼음도 맞아요. 넣고 그렇게 해서 술을 만든 게 진의 진, 원조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쓴맛을 감추기 중화시키기 위해서, 위해서 굉장히 강한 허브하고 강한 그 단맛을 때려 넣는데 이 또 쓴맛이란 게 사실 지나치면은 싫지만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잖아. 그래갖고 뭐 요거 나름의 또 맛이 있네 싶어갖고 그게 점점 이렇게 사실 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대중화된 게 진의 시초인 거죠. 그럼 주 재료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재료는 사실 이제 주정에다가 뭐 각종 허브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도 종류가 되게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브랜드도 다양하고, 네.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뭐 아나이스라든가 아니면 뭐 뭐라 그럴까 시나몬 같은 걸 넣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주니퍼 베리 사실 같은 걸 넣는 지금 데도 우리가 있고. 얘기했던 그 큰 사사분면 안에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리퀴르라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사실 증류주에다가 이것저것 섞은 건데 것 같아요. 리퀴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진이고 사실 리퀴르는 주 원료가 뭐 물론 뭐 만들 수 그러니까 뭐 감자로도 할 수 사실 진의 그치. 원재료를 주정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뭘로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얘네는 뭐 원료가 중요한 애들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리퀴르라는 애들은 뭐 주로 칵테일 만들 때 많이 많이 넣는 그런 쓰는 것들이 거지. 있는데 리퀴르는 한번 따로 해야 될 것 존 같다. 씨한테 다뤄달라고 블루키라소라든가 리몬첼로라고 이탈리에서 많이 먹는 거는 이제 주정에다가 그러니까 얘네는 레몬 원료가 주스 사실 섞고. 크게 중요한 애들보다 그냥 그 강한 한쪽으로 엄청나게 강한 맛 그런 거를 내기 위해서 만든 애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의 약주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담금주들 있잖아. 네. 그치. 침출주라고 하는 뭐 무슨 뭐 뱀술? 뱀술, 뭐 오미자술, 매실주 뭐 이런 뭐. 것도 다 리퀴르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런 담금주를 만들 때 사실 엄청 비싼 좋은 술을 쓰지 않잖아. 네네. 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정 어떤 걸로 만든 주정이든 상관없어 갖고 그래서 보드카를 쓰기도 하고 뭐 심지어 우리나라 소주가 싸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소주를 많이 사가서 네. 자기네들 뭐 이렇게 술 만들 때 이렇게 리퀴르로 재료를 해갖고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 실제로 나도 그 우리나라 소주 담금주 팔잖아. 네네. 페트병에 네. 그걸로 담아서 커피랑 해가지고 그러니까 커피술? 깔루아 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서 오. 쓰기도 했었어 그러게. 매장에서. 깔루아 뭘로 만들어? 그래도 깔루아도 커피 리큐르인데 아. 커피 주정과 커피를 섞어서 만든 거긴 한데 그걸 이제 직접 만드는 거지. 그냥 우리 소주에다가 설탕 넣고 커피 넣고 한 뭐 100일 정도 놔두면 깔루아가 되는 거지. 그런 게 리큐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아까 미스터님이 얘기하신 압생트도 사실 리퀴르에 해당하고 얘를 뭐로 만드는지는 뭐 예전에 본 것 같은데 까먹었네요. 근데 이제 리퀴르 할때 그게 합시다. 문제가 됐던 게 네. 압생트는 향쑥이라고 약간 향숙이. 정신 창란을 일으키는 향수기 예뻤다. 물질이 나도 그걸 들었어. 향쑥 쑥이지 쑥. 그러니까 쑥. 처음 나왔던 그 압생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약간 향정신성 그치. 그런 게 거에 있었어 약간 갖고 네. 그리고 이제 예술가들이 많이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먹었다 예술가들이 해서 하는데 지금에 나오는 압생트는 그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다 뺀 거고 없어야겠죠. 네. 고흐가 뭐 그거 많이 먹어갖고 뭐 머리가 맛이 그때 가갖고 그 뭐 당시 색깔을 뭐- 이상하게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고흐나 뭐 로트렉이나 압생트를 그때 뭐 랭보 이런 네. 사람들도 예술가들이 많이- 예술가들이 많이 먹었다고 해서 압센트 먹고 음. 그 술 끼우면 귀 잘랐다는 얘기도 있고. 네. 맞아 그런 얘기도 많았고요. 네. 와 진짜 뭐 많기도 많네요. 네. 그래 종류는 아직도 무궁무진하죠. 네. 네. 너무 한꺼번에 많은 지식이 들어온 것 같아. 이거 사실 마셔보면서 하나씩 그죠? 그런 너무 게 좋은데요? 좋은데. 네, 한 잔씩 마셔보면서 네네. 했어야 되는데 음. 다음에는 또 이렇게 또 한 잔씩 갖다 놓고 마시면서 저희 뭐 어떻게 비디오 하나요? 삼구 플러스 이거 술 팟게 될 것 같아. 이제 맥주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좋은데. 그렇죠. 네. 또 한번 얘기해 보시죠. 공간의 제약이 있겠지만 뭐 네. 어떻게 네. 될 것 같기도 네네. 하고 어떻게 또 근데 한번 사실 술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하고 같이 네네. 가기 그쵸. 때문에 네. 맞아요. 할 얘기는 뭐 무궁무진할 것 아, 같아요. 그나마- 그나저나 수자님은 어떤 술을 좋아하세요? 저는
와인을 좋아합니다. 와인이요. 네. 막걸리와 와인. 지난번에 막걸리와 와인. 막걸리 오. 한번 들고 같이 네, 그때 먹었던 저는 기억이 이제 나네요. 막걸리 존씨님이 막걸리 네. 가지고 오셨고 저는 그때 아, 그래요? 와인 아 맞아요. 크레망 아, 하나 그렇구나. 가져왔었던. 끄레망 고수셔. 맞아요. 또 술 쪽에 일가견 있으시고. 음. 네. 그러니까 끄레망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벌써 음. 일단 가성비를 아신다는 거지. 오. 끄레망이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샴페인이라고 하는 네네. 애들은 음. 아나 샹페인 지방에서 나는 거지. 샹파뉴 지방에서 나는 만드는 그 네네. 스파클링을 음.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것만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음.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프랑스에서도 네. 야 뭐 니네만 만드냐? 음. 우리도 만들 수 있어 하고 똑같이 만들어 갖고 그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달지 못한 프랑스에서 만든 스파클링 스파클링 와인이 끄레망. 그러니까 가격은 훨씬 싸고 네. 근데 뭐 사실 요즘 뭐 술 대충 만드는 놈들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이번 주구나. 그 끄레망을 많이 먹고 지금 또 술병이 더 좀. 그러면 싸고 맛있습니다. 부르고뉴 지방의 다른 말이 끄레망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부르고뉴에서. 아마 가져갔던 게 부르고뉴에서 난 끄레망이었을 맞아요. 거예요. 부르고뉴가 네. 끄레망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사랑의 술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사랑의 약간 전희 아하. 네. 느낄 수 있는. 그렇죠. 짜릿짜릿하죠. 네. 그런 술이라고. 네. 그래서 뭐 오늘 오늘 뭐 술의 어떤 분류법부터 뭐 각 국가의 어떤 대표 술 같은 것들까지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가볍게. 가볍게 입문 단계 진짜 입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에피소드가 또 주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심화된 또 요 다음에는 좀, 한번 또 심화된 뭐 주종으로 아예 들어가봐도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챕터별로 한번 우리가 훑어보는 걸로. 네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저희가 또 이제 다양한 주제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사실 39 플러스를 기획을 한 거라 일단 저희끼리 이야기 나온 거로는 뭐 여행 그리고 연애 그리고 야스 성생활 성생활 섹스 저 연애라 그러길래 맞아. 원래 섹스 뭐 아니었어? 했는데 아니 연애도 이야기 나오긴 했어요. 연애와 섹스는 약간 분리돼서 생각을 해도 되죠. 해도 되니까요. 네. 하라고 보기도 하는데 저는 분리가 안 돼.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음악, 그리고 뭐 페스티벌,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그렇죠. 전시회 뭐 이런 것들. 페스티벌 좋다. 전시회도 좋고.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주제를 다 다룰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또 뭐 있나요? 뭐 하려면 뭐 사실 저희 은근히 뭐, 웹툰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요. 그러네요. AI 얘기해봐도 될 것 같고 AI도 AI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볍게 무슨 뭐 이데올로기 얘기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어려운데. 저희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미스전님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과목이 뭐였죠? 제가 그날 계속 틀렸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제가 물리를 물리 맞아요. 네. 물리 얘기 한번 해봐도 되겠네. 네. 저희 오펜하이머 한번 다루면서 오펜하이머 한번 나와주시면 될 것 같을까요? 오펜하이머를 제가 아직 보진 않았으나 거의 뭐 과학적 지식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역사 맞아요. 영화인 것 맞아요. 같아서 네, 맞아요. 네. 아무튼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그래서 오늘 39 플러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에피소드 또 기다려 주시고요. 다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